여러분, 혹시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2살까지 오직 돈만 쫓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런데 절망의 끝에서 동네 슈퍼 한 할머니를 만난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생산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돈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패한 사업가가 시골 마을에서 진짜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에 계시거나 인생의 방향을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32살이 되던 해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믿었던 동업자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룸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낡은 정류장을 바라보며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시는 그분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상품 설명을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야. 요즘 글자들이 왜 이리 작은지 모르겠어. 나이 들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어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에는 할머니처럼 작은 글씨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을회관에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문해교실을 열고 싶다고요.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하고 온 젊은이가 갑자기 나서니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교재들을 수집해서 큰 글씨로 다시 만들고 돋보기와 스탠드를 준비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간절한 눈빛이 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첫 수업날 5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시더니 벅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때문에 회관 사용이 어려워졌고 어르신들 중 몇 분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시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1:1 수업을 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수업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입소문을 내주신 거예요. 인근 마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까지 왔습니다. 저는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큰 글씨 교재 제작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법까지 개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과정에서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교재 제작을 의뢰하기 시작했고 문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개설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수익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순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여주셨을 때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글씨를 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구나.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적을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것,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에요. 어느 겨울 저녁 수업을 마치고 혼자 정리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송이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인생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인기의 단계를 지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돈도 명예도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남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단계, 저는 그걸 낭만의 단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단계에 올라서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돈이 목적이 아닌데도 돈이 따라오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거든요. 내가 오늘 또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하려고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생산하려고 벌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참기 쉬운 것을 참는데 머물지 않고 참기 어려운 지점을 넘어서겠어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맥박이 끊어질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보는 것을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맥박이 끊어질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보는 것을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무언가에 막혀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생산할 때 시작되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주변에 베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주변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도 누군가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드리고 마음의 문장을 함께 읽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억세게 산답게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